안녕하십니까. 아주대학교 허진혁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발표 제목은 이제 ISO IC 15288 태스크를 적용한 전차중대 드럼 멈티 시스템 개념 설계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선 멈티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맨드 언맨드 팀밍이라고 해서 사람이 탄 전차 그리고 무인 드론이 한 팀으로 운용이 되는 개념인데요. 이 시스템을 이제 국제 표준에 따라서 어떻게 설계를 했는지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최근에 전장에서 소형 드론이 많이 판도를 바꾸고 있습니다. 이제 FPV 잡폭형 드론이라고 해서 이제 맨 처음에 퍼스트 퍼슨 뷰 드론이라고 해서 조종사가 1인칭 카메라 영상을 보면서 전차에 돌진시키는 드론도 있고, 그리고 로이터링 탄 같은 저고도에서의 탄이 날아오는 경우도 있고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전차 안에서 바깥을 보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정면만 보이고 측면이나 후방에서는 시야각이 잘 보이지 않게 됩니다. 포탑에 대한 사각지대나 아니면 지형이 이제 평지가 아닐 경우 그런 것까지 합쳐지게 된다면은 다축 위험들에 대한 대응을 하는 게 불가능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문제가 크게 네 가지인데, 슬라이드에 보이는 것처럼 관측, 그리고 표적 획득, 기동, 생존성. 보지 못하니까 이제 겨냥을 할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게 되는 거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세계적인 개념 설계 사례가 국내외에 부족한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핵심 질문이 이 15288의 기술 프로세스를 태스크 수준까지 적용을 해서 전차 중대 그리고 드론, 멈티의 개념 설계를 체계적으로 완수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서 시작이 되는데요. 기존의 표준을 적용한 사례들은 프로세스에 대해 이름만 언급을 하는 적용이었는데, 저희는 이제 가장 작은 단위인 태스크까지 실제로 수행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때 이제 어떤 식으로 나왔는지를 말씀을 드리자면, 우선 저희가 따른 것은 15288 2023의 기술 프로세스 그룹인데요. 다들 많이 아시겠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시스템을 만들 때 이 순서대로 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국제 가이드북 정도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집을 짓는다라고 한다면은 왜 이 집이 필요한가를 먼저 물어보고, 이후에 가족들이 어떤 방을 원하는지, 그리고 세 번째로는 시스템 요구사항이 이 방의 크기는 몇 평이고 창문은 몇 개를 바라고, 그리고 네 번째로는 아키텍처를 정의하는 한옥으로 할지 아파트로 할지 이런 것들을 정하게 됩니다. 규모를 말씀드리자면 4개의 기술 프로세스 안에 20개 이상의 활동들 그리고 50개 이상의 태스크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하나씩 수행을 하게 되면서 모든 결과물 사이에 끊이지 않는 추적성이 이제 확보가 되는 거죠. 그리고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그 15288 태스크에 있는 6.4.1, 6.4.2 이런 것의 특성상 순차적으로 정렬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세스를 통해서 도출된 핵심적인 결과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저희 설계의 가장 큰 특징은 통신 환경 변화를 예외가 아닌 설계 기준 충으로 삼은 것입니다. 실제로 전장에서는 통신이 끊기는 것이 정상입니다. 저기 전차전으로 공격을 하거나 아니면 지형이 왔다 갔다 하거나 아니면 EMP 탄을 쏜다거나 하는 것으로 인해서 통신 상태가 바뀌게 되는데 3가지 모드로 설계를 하였는데요. 정상적인 모드는 이제 초록색 부분, 대대 서버와 연결이 돼서 모든 기능이 가능할 때, 그리고 제한 모드, 요약적인 데이터만 오가면서 정찰 기능은 유지를 하지만 판단에 대한 지원이 축소되는 모드. 세 번째로는 두절 모드라고 해서 전차와 드론이 따로따로 독립적으로 위험을 탐지하고 경보하게 되는 것을 설계를 해두었습니다. 그리고 상위 목표 5개를 열화 등급으로 나눠서 이제 이지, 그 엔터프라이즈 골이라고 해서 최종적인 목표, 생존성에 대한 강화는 비열화를 목표로 합니다. 그리고 이지 2에서 4까지는 조건부로 축소가 되면서 이지 5는 상위 지휘체계 연동은 정상적인 모드에서만 작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graceful degradation이라고, 한국말로 하면 점진적인 축소 기능입니다. 기능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게 아니라
사전에 정해진 순서대로 단계적으로 줄어드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설계 철학 자체가 문제 중심으로 기술이 아니라 문제에서 출발을 하고 상태를 기반으로 사고하는 것들, 정상적인 상태만 고려하는 게 아니라 제한이랑 두절까지 설계를 하는 것들, 세 번째는 어디까지 인간이 하고 어디까지 기계가 판단하는지 선을 분명하게 긋는 인간 그리고 기계 체계에 대한 경계를 명확하게 됩니다. 정량적인 제약도 얼추 설정을 해두었는데요. 열과 기울기에 대한 상한, 이제 최소 성능 유지율 등등이 있게 됩니다. 네, 세 번째로는 종단 간의 추적성인데요. 왜 이것이 필요한가에서 시작을 해서 검증 기준까지 이제 이어지는 구조로 두었는데요. 흐름을 생각해 보자면 상위 목표 5개에서 이해 관계자 요구사항, 그리고 운영적인 요구사항, 시스템 요구사항이 순서대로 도출이 되고 최종적으로는 측정 지표와 검증 방법까지 연결이 되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생존성 강화라는 가장 큰 목표가 있다면 이해 관계자들, 예를 들면 실제로 그 전차에 탄 사람들이 있을 거고, 그리고 이제 거기 상위 제대에서의 원하는 요구사항들이 있을 거고, 이런 것들이 순차적으로 점점 커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의 효과가 무엇이냐면 상위 목표가 변경이 되게 된다면 영향을 받게 되는 하위 요구사항들은 식별을 바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키텍처 같은 경우에는 3가지 후보가 있었는데요. 이제 CA010203이 후보 아키텍처를 뜻합니다. 중앙 집중형, 그리고 분산 자율형, 하이브리드형 3가지가 있는데, 중앙 집중형의 경우에는 모든 것들을 한 곳에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이제 탐지, 추적 성능에선 가장 좋지만 생존성이 낮게 됩니다. 왜냐하면 통신이 끊겼을 경우 무력화가 되니까요. 두 번째로 분산 자율형은 각 드론이 독립적으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통신 효율이나 생존성은 높아지지만 작은 드론에 실을 수 있는 컴퓨터의 한계 때문에 분석적인 성능이 낮아지겠죠. 세 번째로는 하이브리드형인데, 평소에는 중앙에서 처리를 하다가 상황이 나빠졌을 경우에는 각자 독립적인 운영으로 전환을 하게 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생존성이나 점진적 축소 모두 다 가장 높은 점수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최종 선정은 이제 하이브리드형 구조를 채택을 하였습니다. 이 연구의 기여를 보게 된다면 첫 번째로는 SE 참조 모델에 대한 제공을 할 수가 있게 되고, 두 번째로는 태스크 수준까지의 적용이 시연이 가능한 점, 그리고 개념 중심 설계에 대한 패러다임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점, 그리고 상태 기반 설계에 대한 사고를 할 수 있는 점에서 이 연구의 기여가 4가지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향후 과제로는 이제 SE 도구에 결국 이 개념 설계된 것들을 넣어야 하는데, 이거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전에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실제적인 시뮬레이션을 했었을 때에 대한 것들을 제가 잠깐 몇 가지 개발을 했던 부분이 있는데요. 보시면은 이제 실제적인 시나리오를 판단으로 기동 회피에 대한 시뮬레이션, 그리고 임무 효과가 나왔을 때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둔 값들이 있다면 직접 화면으로 보여준다면 되게 사람들이 우아하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요. 다만 문제가 있다면 이런 임무 효과에 대한 것들, 실제 시나리오에 대한 것들, 이것들을 이제 화면 구성기상에 어떠한 곳에 위치를 시킬 것이며, 그리고 IMM이나 이제 실제적인 스키마들을 넣게 된다면 어떤 스키마에 이것들이 들어가야지 이런 식으로 이 시뮬링크가 연결이 되어서 작동이 될지에 대한 것들은 아직까지 좀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원래 상용 모델에 대해 가지고 얘기하는 분석 도메인 특화 기능 개발을 해야 됩니다. 도메인 특화 기능에 대해서 정의가 됐나요? 도메인 특화 기능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전에 1차 년도 때 정의되어진 부분이 있었는데,
가지입니다. 위협 탐지 기능, SA 융합 기능, 기동 회피 기능, 그리고 임무 효과 기능 4가지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각각에 대해서 시뮬레이션 그렇게 했다는 거네. 네네 맞습니다. 그 수식 모델은 나왔습니까? 수식 모델. 그러니까 위협 탐지를 어떻게 하겠다. 그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실제로 관련된 수식들을 찾아보기까지 하긴 했는데 아니 그러니까 위협 탐지는 어떻게 해요? 지금 시나리오가. 요 상태에서의 위협 탐지 같은 경우는 일단은 자세하게 시나리오까지 나오지는 않았었습니다. 그게 나와야지 구현을 해요. 네. 구현은 안 되더라도 어떻게 위협 탐지한다 하는 거는 어디 있습니다. 그거 와서야지. 지금 앵계는 어떤가? 앵계는 이게는 지금 수식에 나와 있죠. 수식 나와 있다. 그건 수식 나와 있어야 돼. 그러니까 뭐냐면 위협 탐지를 지금 이제 저렇게 나오려고 그러면 인풋이 뭐가 돼야지 저렇게 나오냐 이거지. 모델에서 뭔가 답을 줘야 될 거예요. 데이터를. 그러면 드론이 떴다. 드론이 떴는데 이제 떠가고 드론이 떠가고 뭘 보냐. 뭘 보고 그걸 뭘 컨택을 해가고 어떤 정보를 갖고서 어떤 Y를 내놓을 거냐 라는 거지. 그 관련된 그게 내종 관련된 논문을 이전에 작성을 해주신 부분이 있어서 확인을 일단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4개가 그 뭐를 그거를 주관적으로 해갖고 저렇게 돼서 X가 그런데 구현은 안 되더라도 이게 이렇게 구현될 것이다 라고 해가지고 이제 구현 일정을 어떻게 될지 봐야 되겠지.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문 없으시면 여기서